오늘은 증여계약과 관련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그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 의사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것을 증여하느냐, 증여의 목적물, 대상이 무엇이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선물을 준다 그러면 동산을 보통 생각하지만 동산, 부동산 이런 유형물 뿐만이 아니라 권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 자체를 양도해 준다든지 세물을 면해 주는 것도 재산을 주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겠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무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그것도 역시 증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증여물을 주고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주는 의사와 받는 의사의 합치,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증여계약인데, 그렇게 증여계약이 성립되는 것과 또 증여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선물을 실제로 주는 것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동산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주려는 의사와 받으려는 의사의 합치, 그러니까 증여계약과 그 계약에 따른 효력으로서 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 동산을 인도해주는 행위가 보통은 동시에 선후관계 아주 밀접한 시간 범위 내에서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한다 그러면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쓰고 또는 구두로 부동산을 증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그런 이전 행위,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주는 행위와 같은 이행 행위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증여자가 증여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증여계약이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그 증여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가? 증여는 계약이고, 그래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서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통상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그 법원이 조금 무색해지죠. 다만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니까 당사자가 경솔하게 증여 의사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는 해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즉 구두에 의한 경우를 구별해서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은 그 이행 전에는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로만 재산 줄게, 그래 받을게 라고 해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그 의사표시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증여 안 할래, 이행 안 할래 라고 해서 그 증여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두에 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거냐? 증여의 특별한 형태 중에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증여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양도하는 것인데 수증자에게 부담을 지었다. 내가 무상으로 내 재산을 주는 대신에 너도 어떤 것을 달라, 아니면 어떤 것을 해라. 그럼 부담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에 나타났던 사례를 보면 내가 이 토지를 줄 테니 너는 그 대신 돈 1,000만 원을 내 여동생에게 줘라. 그렇게 해서 수증자가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것을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의미에서는 증여지만 수증자가 돈 1,000만 원을 증여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줘야 될 의무가 부담이 붙어 있다는 의미에서 부담부 증여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담부 증여 계약이 그냥 구두로만 이루어졌다. 수증자가 본인의 부담을 이행을 했다. 그러면 그 경우에도 증여자가 토지를 수증자에게 증여하기로 한 계약이 구두 계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두에 의한 증여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증여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에 따라서 서면에 의한 증여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또는 구두 증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이사가 서면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형식에 따라서 서면에 의한 증여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구별의 실익은 어디에 있냐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그러니까 구두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증여이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여이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전에 그 행위를 이행 전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이 된 이후에 해제할 경우에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부담부 증여의 판례 사안에서 증여자가 토지 증여 의사를 밝혔고 또 수증자도 그에 동의를 해서 증여계약이 성립이 이미 됐지만, 증여자는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는 증여자가 지정한 증여자의 동생에게 돈 1,000만 원을 유로한 부담부 증여계약이 성립이 됐지만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증자가 그 부담행위, 그러니까 증여자의 여동생에게 돈 1,000만 원을 이미 이행하고 난 뒤에는 증여자가 그 토지 증여 계약을 함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의사표시는 일방이 그 이행 전에 해제할 수 있다. 자, 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모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사례인데,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율족에 대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당연히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데 그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왜냐하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인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상황에서 증여자에게만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증여자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한 때 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제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수증자를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면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평의 관점에서 인정되고 있는 해제 사유가 있는데요. 증여자가 증여 의사 표시를 하고 나서 재산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여 계약 이행을 하라고 그러면 그 증여자에게 증여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다. 그런 경우까지 증여자에게 그 증여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증여 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증여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보면, 증여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부양 의무 불이행, 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됐을 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행된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